오! 페페였다. 알맹이 남고 껍데기 갈아.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국어 미래엔 출판사 대단원 1 삶을 배우는 독서 소단원 2 시집 읽고 해석하기 속에 있는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라는 시를 배웠습니다. 그에 이어서 신동엽 시인의 시 2탄 껍데기는 가라를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봄은이라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었던 건 뭔가요? 참여 시인이고 참여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의에 저항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내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껍데기는 가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적 화자가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 외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배움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 포인트 첫 번째, 껍데기와 알맹이의 상징적 의미라고 써봤습니다. 일단 껍데기와 알맹이 이 둘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고 이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시적 화자는 껍데기는 저리 가라 하고 알맹이는 이리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좋고 껍데기는 싫죠. 껍데기와 관련된 연결되는 어떤 시어도 있고요. 알맹이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시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한 뭉탱이로 묶어서 좀 같이 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적 배경입니다. 뭐 사회문화적 배경이라 해도 상관없는데요. 특히나 신동엽 시인의 시는요,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그 주제의식 자체가 역사적,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걸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역시 여기다가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문학 작품 감상의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꼭 좀 알아두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 선생님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시대적 배경,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4.19,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영상들도 우측 상단에다 링크를 그때그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게요. 세 번째, 반복과 이분법적 대립에 의한 주제 제시라고 썼습니다. 뭐 시적 화자가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 알맹이 간의 어떤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뭐 항상 그래왔지만 시 분석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모두 이렇게 세모 표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좀 편하고 뭐 시각적으로도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그 시를 분석하기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번은 읽어야지 좀 이해가 간다라고 얘기했죠. 10번 정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세모와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연필로 맞는지 틀리는지 뭐 여러분들이 체크한 것과 선생님이 체크한 것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이 시를 읽다 보면 시적 화자의 어떤 말에서 느껴집니다. 아, 뭐는 되게 싫고 뭐는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껍데기는 가라. 자, 이 껍데기는 어떻게 세모 표시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그라미 표시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세모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싫어요. 그 다음에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싫어하는 놈이니까 또 얘도 세모 표시. 자,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표시해야 될 게 있는데 알맹이는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알맹이는 동그라미 펴줄게요. 자, 그럼 껍데기 알맹이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일단은 넌지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아, 껍데기가 뭔지 알맹이가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시적 화자는 껍데기는 가라라고 한 걸로 봐서는 껍데기를 상당히 싫어하고 알맹이는 나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알맹이는 되게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습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학계에서 내린 어떤 해석이라 한다면 껍데기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거짓, 허위, 외세 등의 부정적인 의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맹이는 뭐냐? 알맹이는 이것과 반대가 되는 좀 어쨌든 이 친구들은 이렇게 대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알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정의로운 것 아니면 뭐 바람직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4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4.19 혁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4.19 혁명. 자, 일단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4.19 혁명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내용을 사전 지식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여기다 우측 상단에다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세요. 그럼 4.19 혁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아 요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나서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우측 상단에 링크 시켜 놓은 영상을 좀 보고 오세요. 특히 이 미생이라는 그 웹툰을 만들었던 윤태호 작가가 그 4.19 혁명과 관련된 책을 냈거든요. 그 내용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그걸 보면 좀 더 흥미롭게 4.19 혁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요 4월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안 상태에서 이 시에 대한 분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보고 왔겠죠, 그죠? 자, 그래도 혹시 귀찮아서 난 보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갖다 얘기할 때는 첫 번째 4.19 혁명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마 민주항쟁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6.10 민주항쟁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추를 채운 4.19 혁명이 이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현행 헌법에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4.19 혁명은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정착시킨 최초의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선 뜻깊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너무 놀라운 게 이 초등학생들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 4.19 민주항쟁에 4.19 혁명에 주가 됐던 그 계층이 중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시발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일반 시민까지 이제 퍼져나간 것이죠. 그죠? 자, 어쨌든 이 4.19 혁명의 가장 배경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승만이었잖아요. 그죠?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이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언론은 상당히 이런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기사를 많이 퍼붓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4.19 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배경이라 한다면 투표용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 부정선거가 문제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투표용지의 40%가 이미 이승만 이름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이장이나 통장과 함께 공개 투표를 하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든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어떻습니까? 정말 혼자 조용히 비밀스럽게 투표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굴 찍었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그죠? 공개했다면 큰일 나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뭐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공개 투표하는 거예요. 뭔가 감시당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승만 찍지 않으면 이게 혼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개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마산 상고생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눈이 박혀서 피살되고 그걸 경찰이 시신을 갖다 그냥 바다에다 버리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시신이 떠오르면서
이게 이제 신문에 게재가 되고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이로 도망갑니다. 네. 그런 4.19 혁명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4.19의 순수한 정신에 대한 옹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시적 화자는 이 4.19 혁명,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 이승만 독재 정권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승만 독재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격렬하게 항거했던 그런 순수한 정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순수한 것이 바로 알맹이인 거죠. 알맹이. 그죠? 요게 알맹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껍데기는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껍데기는 가라 반복을 통해서 역시 운율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운율 형성한다는 것 좀 이제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연 들어가 볼까요? 2연. 자, 껍데기는 가라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학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동학년은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1894년이에요. 동학년이 1894년을 의미합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1차 봉기하고 그 다음에 2차 봉기가 있습니다. 1차 봉기는 반봉건, 봉건주의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의미에서 일어난 게 1차 봉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했는데 근데 이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하죠. 일본이 이 동학농민운동 이 세력을 다 척결시켜 주겠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청나라도 같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발발하는데 이 2차 봉건이라는 것은 반외세입니다. 외세. 반외세라는 어떤 주장을, 기치를 달고 그 다음에 다시 들고 일어난 것이죠. 농민들이요. 그죠? 역시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아주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또 여기 우측 상단에다 링크 시켜줄 테니 선생님 강의 아닙니다. 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5분짜리 영상일 거예요. 예, 그것만 좀 보고 오면 참 좋겠네요. 자,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한 동학년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곰나루 지명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요, 공주입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여기에 링크 시킬 영상에 강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17,000여 명이 그냥 살벌한 그 게틀링건에 의해서 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그죠? 거기서의 그 아우성만 살을 해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그때 공주에서 그러니까 우금치 전투 정말 처절하게 패배했던 그때 당시에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래요. 이 아우성이라는 것은 알맹이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부정적인 것들은 또 이렇게 세모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 알맹이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요 아우성, 얘는 동그라미 표시하면 좋겠죠. 그죠? 특히나 동학용 곰나루의 아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성은 순수한 열정이라고 썼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아우성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로 선생님 다가오냐면요, 아까 우측 상단에 링크 시켰던 그 역사 선생님의 강의에 의하면은 그 산 정상에서 그 신식무기 게틀링건을 막 돌려서 막 쏠 때 그때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 동학 농민들 그분들 보통 살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 있다면은 그 옆에서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뒤돌아서 도망치려 할 때 그때 등에 총탄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진격해 나갔대잖아요. 그죠? 정말 죽음을 불사한 돌격, 그것을 그때 내질렀던 그 함성을 이렇게 아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죽음을 각오한 진격의 함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서 껍데기는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는 이 껍데기는 아마도 일본과 같은, 일본을 비롯한 모든 외세에 대한 배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외세, 너희들 갔으면 좋겠어. 그런 메시지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 들어갑시다. 자,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몇 번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시적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알맹이는 남고 아우성 살고 뭐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지만은 그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껍데기 좀 가라. 배격인 거죠. 저리 가. 필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저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라는 말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껍데기 가라고요. 그죠? 근데 이곳은 아마도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슴과 극우까지 내놓은 아사다 아사녀가 있는데 이들이 두 가슴과 극우까지 내놓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알몸의 상태라는 얘기인데 이 알몸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태초에 성스러운 허위와 가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줄게요. 여기에.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허위와 가식이 없는 순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순수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도 좋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갈게요.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립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이데올로기, 즉 이념의 제약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이념을 가졌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중립 그 자체에 초래청, 이것은 뭐냐면 혼례를 치르는 장소를 초래청이라고 합니다. 써도 상관없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혼례를 치르는 장소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아사다 아사녀가 완전 허위와 가식이 없는 알몸의 그 상태로 순수한 최초의 원시의 본연의 모습으로 서서 맞절한답니다. 맞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과 북이 어떻게 된다? 통일을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북 분단의 극복이라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이 맞절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화합이에요. 화합. 아니면 통일쯤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 들어갈게요. 껍데기는 가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껍데기를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를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그다음에 백두, 저 북쪽에 저 끝에 중국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있는 백두. 그래서 이 백두를 뭐 머리라고 우리나라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한라를 발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미안합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한반도 전체에 뭐만 남아라?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쇠붙이는 가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향그러운 흙가슴이라는 것은 얘는 역시 또 동그라미 표시할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니까요. 그죠?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는 이 껍데기 또 쇠붙이 같은 맥락들이죠. 그죠? 그러면 향그러운 흙가슴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의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향그러운 흙가슴은 순수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향그러운 흙가슴과 쇠붙이는 서로 또 대비가 되거든요. 쇠붙이는 뭔가 차가운 속성이죠. 무력, 총알, 폭력, 군사
전쟁 등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쇠붙이는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바로 전 강의에서 배웠던 보문이라는 시 있잖아요. 신동엽 시인의 보문이라는 시 중에서 이 시구와 비슷한 구절이 나왔었죠. 한라에서 백두까지와 비슷한 거 뭐가 있었습니까? 제주에서 두만까지! 비슷합니까? 하나도 안 비슷하죠. 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모든 쇠붙이, 근데 마지막에 미움의 쇠붙이 등장했었어요. 본문에서요.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자, 옮겨 적어 봤습니다. 기억납니까 이제? 뭐 바로 전에 강의였는데요. 설마 까먹었겠습니까? 자, 2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제주에서 두만까지라는 부분이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와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쇠붙이, 그때 그 쇠붙이들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분명 강조했었던 건 차가운 속성이다. 그와 더불어서 이 분단을 만들어내는 어떤 증오도 가득 찬 군사적 대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랑 사실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네, 똑같죠. 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아무래도 좀 약간 그 자신의 그 시를 표제를 따기보다는 그 원래 좋아하는 이런 그런 문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를 상징하는 그런 식구들, 그 다음에 이 증오를 상징하는 요 쇠붙이들, 총알, 아니면 어떤 소총들, 여러 가지의 것들은 모두 다 차갑고 딱딱하고 무서운 속성들이죠. 그런 것들은 모두 무력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쇠붙이, 이런 시어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보문과 마찬가지로 껍데기는 가라에서도 이런 시어를, 이런 식구를 차용했다는 점, 독특한 점이죠. 예, 공통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낼 만한 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좀 약간 이 지금까지 등장했던 여러 시어들을 한번 정리해 봐서 좀 묶어놔 볼게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한다면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라고 한다면, 시적 화자가 조아라는 남아, 너희들은 남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흑가슴, 아우성, 즉 알맹이로 대표되는 요 덩어리들이죠. 이 친구들을 모두 한데 묶어서 순수 혹은 순결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순수한 열정, 아니면 정의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의 것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껍데기와 쇠붙이한테는 가! 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만큼 싫어하는 어떤 부정적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면은 상당히 위선적인 친구들, 위선, 아니면 부정을 앞세운 어떤 부정부패, 그 다음에 외세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 현대시, 자유시, 참여시입니다. 참여시에 대한 얘기 저번 시간에 했었죠. 성격, 현실 참여적이고 저항적이고 직설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이죠. 주제, 순수한 민족 통일의 삶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순수한 삶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 특히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이 들어가는 뭐 연을 찾아보라 라고 한다면은 정확히는 첫 번째 연일 겁니다. 첫 번째 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4.19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상당히 어떤 그 민주사회에 대한 어떤 열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반복적인 표현,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여러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조적인 시어의 사용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껍데기와 알맹이의 어떤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는 이 시의 전개, 주제의식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겠죠. 그 다음 직설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여기서 이 가라와 같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명령형 종결어입니다. 가라, 그죠? 가라, 그죠? 다 모두 명령형 종결어입니다. 네. 명령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뭐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뭐 전달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여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한 거 아는데,
선생님도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안 나서 강의를 빨리빨리 업로드 시키지 못한다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지런히 움직여서 또 한번 강의를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